준 인터넷의 정상원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우선 포털로서 준이 갖고 있는 특징,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저희 독자들한테 주시면. 네. 저희 서비스는 한마디로 개방형 검색 포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형 포털들은 좀 폐쇄적인 자기 콘텐츠 위주로 검색 결과들을 보여준 반면에 저희는 그 인터넷 전반에 걸쳐 있는 그런 문서들을 좀 공평하게 저희만의 랭킹으로 검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거를 최우선으로 둬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없는 뉴스라든지 그리고 또 스윙 브라우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개방성과 편리성으로서 특징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줌 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 포털업계에서는 네이버 다음이 양보에서 하고 네이버가 상당히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근데 전통에 또 다음도 있고 네. 거기다 구글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네이트 대기업까지 뛰어들죠. 정말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레드오션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색 포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로 대표되는 한국식 검색 포털하고 이제 구글로 대변되는 그 개방형 검색 그리고 좀 랭킹이 좋은 그런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그 양쪽 사이드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 초창기에 이제 문서가 부족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자체 콘텐츠를 구축해가지고 초반에는 잘 해왔지만 계속 그 기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폐쇄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인터넷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구글은 이제 어떤 전문적인 검색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술력, 글로벌하게는 좋지만 이게 글로벌 업체다 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의 취향, 입맛에 맞는 그런 또 서비스를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딱 본 부분은 야, 구글 같은 검색 기술에 네이버의 친절함을 더한다면은 이거 될 수 있다. 분명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출발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검색 점유율 1%를 돌파하셨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검색 점유율 1%가 갖는 의미가 뭐고 또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그걸 돌파하시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시죠. 그러니까 검색 시장은 일단은 커요.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검색 시장이 한 2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검색 광고 시장만 2조 정도가 되니까 1%면은 숫자적으로 한 200억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앞쪽을 차지하면은 200억까지는 안 되고요. 뭐 100억 정도가 되고 뒤로 갈수록 200억을 넘는 1%당 매출을 갖게 되는데 일단은 어떤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1%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 포털, 그러니까 검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이게 진입장벽이 꽤 있거든요. 엄청 높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익 기반으로서 1%가 중요하고요. 또 1%가 이제 돼야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이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경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없어졌던 업체들이 결국은 1% 그렇죠. 아래로 1% 이상일 때는 그런 어떤 유지의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경계로서의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략을 이제 그렇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검색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 보통 이제 검색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때 차별화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검색도 이제 버티컬 검색을 처음에 많이 시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 검색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검색은 일단 범용 검색으로서 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충족을 시키고 난 뒤에 차별화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먼저 범용적인 모든 걸 어떤 걸 넣든지 간에 검색이 돼야 돼요. 그 의미는 답을 줘야 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단은 범용 검색으로서 어떤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보자라는 쪽으로 일단 출발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전략 중에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좀 베타 서비스 하시고 계신 것도 있고.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올해 전략?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초반에는 그 1%, 그러니까 범용 검색으로서 1%를
달성을 좀 한 거고요. 근데 서비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어떤 이제 구분, 차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 말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차별화들을 계속 꺼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 말에는 한 2, 3년간의 그 학과에 대한 검색 트렌드를 저희가 나름 이제 분석을 해서 올해는 어떠한 것들이,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어떤 것들이 좀 많이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떤 것들이 경쟁이 떨어졌는지를 보여준 학과 트렌드 검색 같은 거, 그리고 올 초에는 포털 최초로 그 소셜 커머스 검색 그런 것들을 소개를 했고요. 계속 그런 이제 저희만의 어떤 차별화되는 검색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계속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타 중이신 것이 그 타임트릭이나 이렇게 네. 순서대로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됐나요? 이제 그것도 이제 검색과 전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인터넷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터져 있는데 이것들을 시간 순으로 잘 개연성 있게 묶어준다면 매우 의미 있는 그 컨텐츠가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플랫폼이에요.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참여를, 위키처럼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시간 순으로 엮으면서 또 자기의 글도 적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했고, 또 이것이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결국 정보는 검색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또 차별화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스윙 브라우저를 내셨어요. 네. 브라우저를 포털에서 브라우저를 내는 이유가 뭐였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포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인터넷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는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그 브라우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좀 쓸수록 느려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겪으시고, 또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오래된 컴퓨터를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컴퓨터에서 특별히 느려서 저희 서비스를 쓸 때 정말 더 빠르게 서비스를 하고, 저희는 또 외부에다가 많이 이제 트래픽을 보내준단 말이죠. 그런 데서도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취지였고요. 그래서 스윙은 빨리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툴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줌의 정신을 담은 그 줌이라는 포털을 가장 최적화된 브라우저다라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로컬 기업이잖아요. 저희 나라는 또 IE에 너무 최적화가 돼 있어서요. 단순히 빠르기만 해갔다고 해서 인터넷의 어떤 그런 기존 경험들을 완료시킬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욕하는 액티브엑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잔소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탈출되기를 바라면서도 또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보완을 했죠. 네,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이직이 정말 잦은 IT 업계에서 우리 정부 선생님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고 입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16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독특한 케이스에서 오셨고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또 진급도 하셨고, 그러면서 회사의 성장을 그대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스타트업이었죠.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까지를 목격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걸 봐오시면서 야,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중견기업으로 점프를 시켜주는가, 이런 거를 이제 여기 많이 와 계신 스타트업 분들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저희 이제 모기업은 인스티튜트요. 그리고 이제 알툴즈 같은 것도 만들었고 게임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줌이라는 이 포털 서비스까지 이제 쭉 해왔는데요. 저희가 그 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는 기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로 뭔가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떤 그 마케팅력을 활용해가지고 사용자들에게 접근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항상 효용, 실제 특별한 효용, 특별한 차별점 이런 것들을 찝어서 그 이제 사용자에게 다가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용을 처음에 정의를 하고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옳냐 틀리냐 계속 단련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닦아요. 닦고 뾰족하게 만들고 처음에는 어떤 제품 만들어서 야 우리가 사용자에게 이걸 주자라고 했지만 이걸 진행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걸 너무 넓게 정의를 했다든가 어떨 때는 조금은 어설프게 정의를 했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발생해요. 네. 그러면은 매번 우리 효용이 뭔데? A야. 정말 A 맞아? 계속 질문하면서 저희가 사용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딱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의 어떤 초심 같은 것들을 잃지 않고 계속 단련하는 거. 뾰족하게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처음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어떤 제품의 이제 존재 이유들을 저희가 또 따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때부터 꾸준히. 예, 그것이 저희 회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인터넷 정상훈 부사장님과 인터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